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은 해협 인근의 이란 항구들에 대해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해협 돌파를 강하게 성공한 것으로 보였던 유조선이 오만만에서 다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준엽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의 해상 무역이 중단된 상태라는 게 미군의 설명이죠. 네, 미군 중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는 성명을 내고 미군이 중동의 해상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가 완전히 이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경제 90%가 해상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봉쇄 36시간도 되지 않아 이란으로 가거나 이란에서 나오는 해상 경제 무역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10,000명 이상의 해군, 공군, 해병대 병사와 12척 이상 전함, 100대 이상 항공기가 선박 봉쇄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위치한 모든 이란 항구나 해안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국가 선박에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비이란 항구로 향하는 선박의 항행의 자유는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USS 트리폴리 상륙 감습함과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유도 미사일 구축함의 작전 모습도 잇따라 공개하며 투입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군의 제지로 회항하는 경우가 속속 확인되고 있죠. 네, 미군은 6척의 상선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역봉쇄 이후 미군이 선박 8척을 강제 정지시키고 회항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선으로 항로 변경을 지시했고 모든 유조선이 명령에 따르면서 승선 검사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역봉쇄 첫날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주목받았던 리치 스타리호도 결국 돌파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치 스타리호는 오만만에서 선수를 돌려 현재 이란 캐슘섬 인근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앞서 해당 선박이 행선지가 이란이 아니어서 봉쇄에 걸리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결국 봉쇄망을 뚫지 못한 겁니다. 네, 미군이 나서게 되면서 오히려 일부 통항량이 회복되는 흐름도 감지된다고요. 네, YTN이 확보한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해협 서쪽 방면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희미하게 대형 선박들이 여러 척 보입니다. 현지 취재원에 따르면 봉쇄 첫날인 어제는 한 척밖에 보이지 않았던 반면 오늘은 5척이 보여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통과 선박에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선박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하루 평균 135척이 지나던 전쟁 이전에는 못 미치지만 협상 결렬 이후 하루 통행량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일부 회복된 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오가지 않는 선박의 해협 통과는 허용하면서 이러한 회복 흐름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며 전쟁 종료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휴전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며 어느 쪽으로든 끝날 수 있지만 합의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재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조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란의 핵보유 금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간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머무르고 있는 기자에게 거기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틀이란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란에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20년이라는 기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 agreed to a lot of things, but they didn't agree to that. And I think they will agree to it. I'm almost sure of it. 이와 관련해 JD 벤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포괄적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며 이란이 핵포기를 약속하면 이란의 번영을 약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은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공격을 받는다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과의 종전 대화는 국제법 틀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교량 등에 대한 공격 중단을 약속할 경우에만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ما الان با هر کی صحبت می‌کنیم میگیم ما در چارچوب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ی بپذیرید. ما خلاف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 عمل نمی‌کنیم. شما همون حقوق بین‌الملل ما رو بپذیرید.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 속에서도 미국은 이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봉쇄 첫 24시간 동안 봉쇄를 뚫은 이란 선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첫날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해 이란 이외의 국가를 오가는 선박 운항은 제한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군 봉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 내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내보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에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어 지난해 12일 전쟁과 최근의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제조 능력이 사실상 파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은 문제는 농축 우라늄이며 이것이 앞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재개하려는 시도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휴전 기간에 지하 미사일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잔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합의 사흘 뒤인 지난 10일 위성업체 에어버스가 이란 호메인과 타브리즈 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 이 같은 동향이 담겼습니다. 흙이나 모래 등을 퍼서 옮기는 장비인 정면 적재기가 막힌 갱도에서 잔해를 퍼올려 근처에서 대기 중인 덤프트럭에 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과의 갈등이 트럼프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불참을 선언한 유럽 국가들은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교황을 비판하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Le dichiarazioni in particolare sul pontefice fossero inaccettabili. Esprimo la mia solidarietà a Papa Leone, le dico di più.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멜로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지만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등 이번 전쟁 국면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Però quando si è amici e quando si ha degli alleati, particolarmente se sono strategici, bisogna anche avere il coraggio di dire quando non si è d'accordo, che è quello che io faccio.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에 불참을 선언한 영국과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조속한 재개방을 촉구했습니다. Que la circulation des navires dans les eaux internationales est un bien commun de l'humanité qui doit être respecté partout et en toutes circonstances. Il est donc urgent que ce blocus puisse être levé.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준비 중인 국제회의는 오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최대 40여 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에게 협상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 14일 교황청이 발행한 메시지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둘 때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과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돼버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황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에게 맹비난을 쏟아낸 후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교황 레오 14세의 비판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에서 미국 부통령이 공공정책에 대해 발언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교황도 신학적 문제를 언급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연말까지 4개 산유국으로부터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인 나프타도 한 달치 수입 물량을 확보했다고 순방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강훈식 실장이 조금 전 브리핑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부터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유국인 카자흐스탄과 사우디, 카타르와 오만 등 4개국을 방문하고 어제 돌아와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 실장은 브리핑에서 4개국과 협의한 끝에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는 사우디 측이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모두 2억 배럴의 원유를 우리 기업에 배정하고 선적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 한 달치 수입량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며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란과 맞닿아 있는 오만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만 측도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카타르는 애초 출장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휴전 합의로 긴급 추진됐다고 공개됐는데요. 앞서 카타르는 시설 파괴로 LNG 장기 계약 이행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선적하기로 한 물량은 지키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4개국 순방과 관련해 전쟁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며 방문 성과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중동산 알루미늄 수입이 끊기면서 국내의 비철금속 산업까지 공급망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갈수록 오르는 물류비 인상까지 더해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물레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물레동입니다. 네, 중동 상황으로 알루미늄 같은 국내 금속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철강과 비철금속 같은 제품들을 소량으로 맞춤 제작할 수 있는 가공업체가 천여 곳이나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만나본 이곳의 소상공인들은 모두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원가 상승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자재 수급이 멈춰선 건 아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물류비가 문제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더 비싸진 해상 운임은 물론이고 유가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육상 화물 운송 비용이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중동 재련 시설에서 상당한 양이 수입되고 있었는데 당장 수입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원가 인상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해외에서 이제 직수입하다 보니까 어차피 배를 타고 오려면 기름값 들고 유럽 일단 중동에서 여기 알루미늄 뭐 하는 게 그쪽에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파장이 커가지고 한 2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역협회의 지난해 수입 통계를 보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 4개 국가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은 모두 전체 수입액의 16%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주변 국가들의 알루미늄 재련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는 건데요. 백길이 막힌 데다 향후 다시 물량을 수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서 국내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산업계 전체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운송 비용을 보면 중동으로 가는 해상 운임은 한 달 전보다 43% 더 올랐습니다. 이어 미국 서부행은 24%, 유럽행은 6% 오르는 등 전반적인 해상 수출 운임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항공 운송 비용도 미국이 5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동도 18.3%나 상승했습니다. 물류비 인상 여파가 확산하면서 대부분 원자재를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계의 긴장감도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부의 대응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공급망 통제와 직접 지원이 동시에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늘 0시부터 강력한 공급망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조선소에서 선박에 강제를 자를 때 사용되는 에틸렌 등 7개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 매석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량을 지난해 대비해서 80% 초과에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경에 포함된 예산도 본격 산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란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혔거나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모두 2,300개 기업에 800억 원이 수혈됩니다. 여기에 물류비 지원 바우처에 사용될 500억 원까지 모두 합쳐 1,3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석 달이나 걸리던 절차를 한 달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도 도입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물레동에서 YTN 박견입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에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한 우리 코스피가 6천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47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죠. 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코스피는 2.07% 상승한 6,0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6,000을 넘긴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앞서 코스피는 오늘 개장과 동시에 2.91% 오른 6,141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장중 처음으로 6,100을 넘은 이후 다시 6,100선으로 올라간 건데 장중 6,200에 가까운 6,183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좁혀서 6,000선에서 장을 종료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 넘게 오른 21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 하이닉스는 3% 가까이 올라 113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67% 오른 1,140으로 출발했고 상승폭을 확대하며 2.72% 오른 1,1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하락했죠. 네,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같은 시간과 비교했을 때 7원 하락한 1,474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1,471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주간 거래 내내 1,470원대 초중반에 머물렀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환율이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5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연일 보이는데 현재는 98.16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환해지 비율을 확대 조정하기로 하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며 환율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틴입니다. 국회에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정보를 이란뿐 아니라 미국과 걸프 국가들에게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나온 내용 정리해 주시죠. 오전부터 진행 중인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혜원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중동 사태와 관련한 각종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이란 쪽에 전달했는지 역시 질문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조 장관은 관련 정보를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 걸프 협력회의 국가 미국에도 전부 제공, 선박의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병아 이란 특사를 파견한 것을 계기로 정보를 준 건지에 대해선 이 특사가 가는 건 시간이 겹쳤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안 질의에선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 반인권 국가 폭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해라. 이런 대망신을 당할 필요가 없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장내 고성 섞인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외교 갈등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것이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가 SNS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을 겨냥해선 우리 외교부가 소극적이라며 강한 항의 등 맞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경우엔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야단쳤어야 했다고 조 장관을 다그쳤습니다. 49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관심이 부산으로 쏠린 분위기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현장 최고위를 연 정청래 대표는 주인공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직접 파란 점퍼를 입혀주며 전 후보는 부산의 파란 바람을 일으킬 진짜 사나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또 부전시장을 함께 돌며 전재수 띄우기 새몰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전 후보의 시장 출마로 비계될 북구갑 지역구 보궐선거가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지도 관심인데요. 전 후보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무조건 열린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원 사퇴 시점 지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을 향한 민주당의 구애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전 후보에게 하정우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 보수 야권에서도 부산 북구갑 공천이 화두인데요. 이 3자 구도로 지느니 단일화나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육선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이냐 한동훈이냐의 선택이라고 했고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무공천에 반대하는 건 이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서구동구를 지역구로 둔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도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복당해 내부 경쟁을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더 큰 정치를 하는 거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본인이 복당 신청을 안 하는데 논의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고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제1야당이자 공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서는 평택 을엔 선거연대 눈치 싸움이 한창인데 민주당은 전 지역 공천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은 후보로 선정된 이원택 후보의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 요구는 철회하지 않겠다면서 단식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전쟁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2차 종전 협상이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추천했던 바로 이 사람, 문의로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스몰들이 아닌 그랜드 바겐,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만 포기하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이란의 경제를 번영하게 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what the president wants to make, he doesn't want to make like a small deal. He wants to make the grand bargain. He said, if you guys commit to not having a nuclear weapon, we are going to make Iran thrive. We're going to make it economically prosperous. And that's the kind of Trumpian grand bargain that the president has put on the table. Trumpian grand bargain that the... And if they had a nuclear weapon, you would be calling everybody over there, sir. And you don't want to do that. 네,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은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밑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 협상이 끝나고 결렬되고 난 다음에도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오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들어보자면 정말 이틀 안에 뭐 종전에 가까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밑 협상, 특히나 이 기술적인 부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21시간 마라톤 협상에서도 뭐 3라운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뭐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니까요. 그런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발언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뭐 튀르키예나 스위스에서 열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기자에게 거기 그대로 머물러라, 우리가 갈 거다라고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 역량이 그 문희로 총사령관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좀 두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좀 언행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판타스틱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이란의 신정 체제의 그 핵심 인사들과도 나름대로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덕일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1차 협상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좀 강대강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 직접적인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파키스탄을 매개로 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어떤 의견 조율이 오갔던 것은 분명해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뭐 이틀 3일 후에 뭐 한국 시간으로 뭐 17일, 18일에 열릴 수도 있고 적어도 21일, 22일 한국 시간으로 이 휴전 데드라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아마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결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합의가 아닌 그랜드 바겐,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랜드 바겐은 뭘 포괄하는 걸까요? 우선 핵 문제만 본다면 이제 핵 농축 뭐 기간이라든가 퍼센트, 그러니까 비율 문제 같은 것도 논의가 될 거고요.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60%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한 번에 다 이제 해결을 한다고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쪼개서 할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뭐 서로 간에 좀 불신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시간을 끄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그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제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그 대신 그만큼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란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해주고 뭐 번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란 측 안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좀 솔깃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랜드 바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뭐 이틀 후에 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란 측이 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타결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는 기간, 미국은 20년 동안 참아라, 이란은 5년 동안만 참겠다. 이것 때문에 1차 협상이 결렬됐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20년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어요. 1차 협상에서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측에서는 우라늄 농축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었죠. 절대로 우라늄 농축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그거는 전량
그 너희들이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어떤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양보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너희들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뺏어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부터 나는 그 일몰 조항을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너무너무 싫다 그랬거든요. 근데 20년이지만 이거는 일몰 조항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보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20년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2차 협상 전이니까. 근데 2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은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재가를 해준 것 같아요. 예. JD 벤스한테 20년 정도까지는 한번 재가를 좀 해줘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20년 내가 너무 봐줬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뭐 지금은 조금 밀당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란 쪽에서도 뭐 계속해서 우리는 농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5년 정도는 그럼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제는 뭔가 그 농축 유예 기간을 놓고 만약에 협상이 진행되는 거라면은 조금 절충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축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 서사를 조금 완벽하게 조금 써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꺼내 가지고 오른 모습을 갖다 미국 국민들에게 조금 보여주고 싶을 것이에요. 꺼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미국 땅에서 이걸 딱 풀르면은 이거는 대단한 승리 서사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또 다 내준다라는 것은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거를 좀 반씩 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해서 해결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집에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네, 빨리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핵 문제, 그리고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을 지어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동결한 이 해외 자산, 이란의 그 자산을 좀 풀어줄 것인지 그 문제로 지금 조금 압축이 돼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파키스탄 총리가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는 18일까지 사우디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파키스탄에서 2차 협상 이번 주 내에 개최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18일까지 파키스탄 총리가 18일까지 사우디 등을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뭐 이슬람아바드에서 두 이제 협상단 대표가 온다면 이제 누가 맞이할 것인가, 만약에 한다면 맞이할 것인가 문제도 생기겠고요. 샤리프 총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간다면 이란 측에서는 뭐 17일에서 이제 16일까지는 아니더라도 17일에서 19일까지 뭐 시간을 뭐 비워둘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것이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날짜라든가 장소도 변동이 있을지. 그러나 뭐 하여튼 현재까지는 이슬람아바드가 유력하지 않나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번 중재 역할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미국과 좀 얘기가 된 일정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한국 시간으로 뭐 금요일, 토요일보다는 좀 데드라인 임박해서 19일, 20일 이 정도의 좀 극적으로 2차 협상이 다른 곳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슬람아바드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입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 총리가 지금 출국을 했고요. 18일까지 사우디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의 2차 협상이 이번 주 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밑에서는 대화 중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팽팽한데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지만 어제 중국 선박 한 척이 그 봉쇄를 뚫었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그 배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 리치 스타리호가 미 해군의 제재를 피해 나가면서 미국 역봉쇄 조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나 주재 이란 대사관은 수많은 크고 아름다운 함선을 보유한 미군의 경고를 뚫고 중국 유조선이 지나갔다고 조롱했는데, 하지만 결국 이 선박 돌파에 실패하고 캐슘섬 인근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군은 12척 이상 전함과 100대 이상 항공기가 해협 봉쇄를 하고 있고, 다만 이란 항구가 아닌 곳을 오가는 선박의 항해는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봉쇄 조치를 돕는 국가 명단, 트럼프가 오늘쯤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인 것 같습니다.
Is it your anticipation, Mr. President, that other countries will assist in this effort to blockade Iran and those? Yeah, other countries are going to also. We'll let it be known probably tomorrow. We're not supporting blockade, and all of the marshalling diplomatically, politically, and capability. EU will continue to reject any arrangement that rules to limit free and safe passage through the strai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트럼프가 이번엔 타코, 꽁무니 빼지 않고 진짜 말대로 역봉쇄에 돌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배가 빠져나갔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국 배가 들어왔다 이제 빠져나왔다가 이제 들어갔다는 어제는 빠져나갔다고 예. 해서 역봉쇄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란을 출입하는 배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거였는데 이제 어제 중국 배가 빠져나갔을 때만 해도 이것은 뭐 미국의 제재 대상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통과시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돌아갔다는 거 보면 뭐 미국의 제재 대상이 있는 것을 다시 뭐 적발이 돼서 다시 돌려보낸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하여튼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우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 제재 대상인 선박도 돌아간 것도 그럼 제재 때문에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돌아간 것인지 아직은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군 주장은 이란과 관련된 선박은 우리가 다 돌려보냈고 나머지 선박은 자유롭게 통항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로 보이십니까? 좀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말씀하신 그 리치 스타일이라는 것은 우리 김덕일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UAE에서 출발한 그런 유조선이잖아요, 그죠? 이 유조선이 눈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에 안 띄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탄올을 싣고 나가는 배였었는데 이게 결국 그 이란이 대체 항로로 지정해 준 그 항로를 따라가다가 이란의 그 항구의 정박을 좀 잠깐 멈춘다든지 할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기준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지금 나갈 수 있는 길은 이란이 대체 항로로 지정해 준 그 항로 굉장히 그 폭이 좁은 그 항로로밖에 못 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봉쇄를 하다 보면은 걸프 국가에서도 지금 그 유조선을 좀 내보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래도 15척 정도라도 그 좀 좁은 항로라도 빠져나가서 이게 조금 숨통이 트이기를 바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마음인데 좀 그런 부분도 좀 미국이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엄격한 봉쇄를 하면은 결국은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적으로 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지금 이란을 협상적으로 다시 불러오고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유리하게 협상을 하기 위한 단기적인 제재형 봉쇄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미국 쪽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란항을 오가는 뭐 6척에서 8척 정도를 우리가 돌려보냈고 이란과 관련 있는 20척은 통항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역봉쇄 조치 때문인지 이란이 해상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란이 한 발짝 물러서는 걸까요? 예, 우선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이 있습니다. 이란 지금 미국이 역봉쇄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이란의 또 중요한 항구들이 있습니다. 차바하르 항구라는 것도 있고 석유 터미널에 있는 이제 자스크라는 항구도 있는데 거기까지 우선은 이제 폭넓게 봉쇄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서도 최대한 많은 배들이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엄격한 잣대는 들이대지 않을 거고 제가 좀 상당히 염려했던 것은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공격을 할까 봐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휴전 기간이긴 합니다만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란도 우선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하여튼 협상으로 가기 전에만큼은 우선은 미국의 어떤 정도 이런 협봉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신 보고 있습니다. 것처럼 휴전 기간에 해협에서 무력 충돌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위성 사진에 포착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지하 미사일 기지 입구를 막는 잔해들을 치우고 있는 화면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미사일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잔해들을 치우려고 이렇게 포크레인 등을 준비하고 있는 사진이 위성으로 포착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뭐 비대칭 공격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사용은 좀 안 할 것입니다. 좀 긴박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 실질적으로 비대칭 군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슬쩍 능력을 좀 보여주는 선에서 일단은 적어도 휴전 기간 동안 적어도 2차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런 비대칭적인 수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포착될 줄 알면서 일부러 저렇게 포크레인을 갖다 놓은 거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란도 사실 경제 사정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재개해서 좀 외교적인 방법으로 지금 상황을 조금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으로 이란이 의미 있게 3주 동안 그 석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축분을 갖다가 미리 이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좀 빼돌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지금 접경 국가 7개 국가와의 어떤 경제 협력을 지금 조금 돈독하게 하고 있는 방법이 먹고 살 건 해놨다. 네, 그러니까 좀 여러 각도로 지금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도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 좀 먼저 비대칭 공격을 그 실행에 옮겨가지고 협상 분위기를 깨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의 해협 봉쇄가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을 겨냥한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이번 전쟁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글에 빗대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듣고 오시죠. 中国和西班牙都是有原则、讲道理的国家，都愿意站在历史正确的一边。我们应该加强沟通，巩固互信，紧密合作，反对世界倒退回丛林法则，共同捍卫真正的多边主义，守护世界的全球的和平与发展。 정글의 법칙은 안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사실상 첫 입장을 밝혔는데 좀 미국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예, 뭐 석유만 놓고 봤을 때는 이란산 석유, 이란에서는 이제 자신들 석유의 80%, 90%가 중국으로 향하죠. 국제 제재를 피해서. 그리고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중에 이란산 석유의 비율은 대략 13%, 15%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당 부분은 원산지를 속여서 말레이시아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말라카협에서 바꿔치기한 석유를 이제 쓰고 있으면서 싼 값의 석유를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역봉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란으로부터 이제 석유를 싼 값에 들어올 수 없게 되겠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도 좀 제조업이라든가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시진핑 주석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다자주의를 사랑한다.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약간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도 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뭔가 미국과 다른 이미지를 우리는 좀 더 좋은 나라라는 식으로 약간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 대해서 정글의 법칙은 안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렇게 화가 났다면 미중 정상회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양국 모두 벌써 한 번 미뤄졌는데 양국 모두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 제3국 사이의 분쟁에서 뭐 그냥 전면에 나서서 역할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물밑에서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한데 미국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지금 끌어낸 형국인데 분명히 조금 불쾌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사실 그 힘으로만 국제 질서를 운영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늘 해왔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이 미국의 역봉쇄 결정에 대한 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조금 더 저는 절실한 것 같아요. 미중 정상회담이 왜냐하면은 지금 히토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무기 재고가 많이 지금 바닥이 난 상황에서 중국의 이 중히토류가 없으면은 사실 무기를 다시 채워넣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대두류 수입 같은 경우 중국의 이제 수입을 갖다가 다시 연장해주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미국 농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인데 지금 비료를 갖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아보지를 못해서 비료값이 거의 뭐 2배 정도 오르고 한 상황에서 대두 수입을 중단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하이텍 어떤 기술 통제에서 그걸 갖다가 미국이 조금 완화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절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이번 협상을 갖다 조금 더 조기에 종료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미중 정상회담에 조금 더 치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원래는 미국의 역봉쇄 조치 도와줄 국가 명단을 오늘쯤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트럼프를 조바심 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정부가 매일 전쟁 상황을 자신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뜬금없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할 듯한데요. 들어보시죠. אני שוחחתי אתמול עם סגן הנשיא ג'יי די ואנס. הוא צלצל אליי ממטוסו בדרך חזרה מאסלאמבאד. הוא דיווח לי בפירוט, כפי שעושים אנשי הממשל הזה מדי יום. 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나 국민이 아닌 네타냐후에게 매일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이스라엘이 의사결정을 하는 한 협상은 실패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벤스 부통령이 나에게 매일같이 보고를 한다. 네타냐후의 이 뜬금포 같은 주장, 미국인들 입장에선 너무 황당한 주장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네타냐후가 뭐 자기 과시하는 걸까요? 좀 황당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건 미국이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을 미국이 대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말도 히브리어로 했고요. 지금 국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정치인들 사이에서 야권에서 네타냐후를 어떻게 비난하냐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왜 더 잘하지 못했냐로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휴전을 하는데 좀 우리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왜 우리는 소외되어 있지?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스라엘 좀 국내용 발언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소외돼서 우리의 이익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고 결코 우리가 지금 국익을 위해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비난하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우리가 지금 휴전한다고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다고 하지만 결코 이스라엘의 이익이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호소하기 위해서 저는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행정부 2인자가 이스라엘 총리에게 매일같이 보고를 한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간의 전례 없는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벤스 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And look, there are certainly things that the Pope has said in the last few months that I disagree with. You know who's the person who got a peace agreement in Gaza? Donald J. Trump. 교황청은 성명을 내고 진정한 절제는 과도한 자기 예찬을 통제하고 권력 남용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교황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를 풍자하는 밈이 여럿 등장하고 있습니다. I will never give you up. The Strait of Hormuz must be shut. Blockade, blockade. 네,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 이후에 예수가 아닌 의사라고 해명한 걸 조롱하는 합성 이미지도 있습니다. 수술실의 의료진이 무슨 일이시죠? 하고 묻자 트럼프는 제가 여기서 일합니다라고 답하는 모습이고요. 치매설이 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의사가 의사와 신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는 합성 이미지도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뉴욕타임즈는 미친 척하는 사람일까 그저 미친 사람일까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 트럼프 황금폰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네, 여우처럼 영리하게 미친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말 미친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많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국방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분이랑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 그냥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그냥 정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좀 농담조로 한 얘기 같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벤스 부통령도 뭐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고 2인자이고 뭐 지금 마크 루비오와 함께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이 없으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실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교황과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면서 이 레오 14세가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늘 교황이 해왔던 얘기는 평화가 중요하고 전쟁에는 반대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국제사회의 많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예수님과 자신을 좀 빗대서 올린 그 소셜 트루스 그 글은 미국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기독교 우파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었는데 그들조차도 지금 SNS에 글을 올리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성 모독에 가깝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 영상이요. 예수 옷을 입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저 트럼프 발목이 상당히 부어 있거든요.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상당히 이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과시욕이 있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걸 SNS라든가 자신들이 본인이 직접 AI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서 올렸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보좌진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장관들도 있고. 진짜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근데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보좌진들이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든가 너무나 부작용이 큰 후폭풍이 큽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너무나 예스맨들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어떤 직언을 해주거나 충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좀 그런 보좌진이 지금 확실히 없구나. 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저 SNS 메시지 주변에 너무 예스맨만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우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은 곧 끝날 거라며 종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차 회동이 급물살을 타면서 개최지로 유력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보안을 강화하며 회담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파키스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저는 지난 주말 1차 종전 협상이 열렸던 이슬라마바드의 세레나 호텔입니다. 네, 2차 회담 장소도 파키스탄이 유력한 상황인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2차 협상 개최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언론은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내 생각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며 전쟁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파키스탄에선 2차 종전 협상 날짜가 구체적으로 보도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오늘부터 주변 국가 순방에 나선다는 점에서 평화회담도 이르면 빨라야 금요일에 재개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협상 때 샤리프 총리가 미국, 이란 대표와 함께 3자 회담을 진행한 만큼 해외 순방 기간엔 협상이 열리지 않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튀르키예를 순방하며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사실상 2차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입니다. 중재국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는 휴전 기간을 45일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거라면서도 휴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주 열릴 2차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회담 예고와 함께 파키스탄군의 총사령관을 극찬했다고요? 네, 왜 이곳 파키스탄에서 다시 회담을 재개하는지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언급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으로 협상 대표를 다시 보내는 건 아심 무니르 사령관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이라며 무니르 사령관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첫 협상 때도 파키스탄 총리와 무니르 사령관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매우 비범한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니르 사령관은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 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중재안을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직접 추천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권중기 기자가 있는 곳이 1차 협상장으로 쓰인 호텔인데 2차 협상도 거기서 열릴 가능성이 클까요? 네, 아직 알 수 없지만 이곳 호텔로 오는 길에 오늘부터 보안이 다시 강화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호텔이 대통령궁 등 파키스탄 정부 기관과 거리가 가깝고 또 지난주 회담 개최 경험이 있는 만큼 2차 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파키스탄의 사실상 영빈관 역할을 하는 이곳 세레나 호텔은 지난주 토요일 회담 개최를 위해서 사흘 전부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안 유지를 위해 회담 당일에는 호텔 직원도 극소수의 관리 인원을 빼고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호텔 건물은 2개 동으로 나뉘어 있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분리된 공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취재진은 당시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과 이란 대표단과 접견했던 회의실과 벤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연회장 등을 둘러봤는데요. 각 공간이 서로 붙어있지 않고 걸어서 2, 3분 거리에 떨어져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차 회담 개최가 구체화되면서 이곳 이슬라마바드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 상황을 비춰보면 주변 지역의 봉쇄와 검문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주말 1차 종전 협상이 개최됐던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해상 봉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 성명에서 미군은 중동에서 해상 우위를 유지하면서 이란 항구의 봉쇄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경제의 약 90%는 해상을 통한 국제무역이 지탱한다며 봉쇄가 이행된 지 36시간도 안 돼 미군은 해상을 통해 이란을 오가는 모든 경제무역을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간의 전례 없는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역대 교황들은 전쟁 같은 현안에 쓴소리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의 탄생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 섞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What greater honor could there be that we were a little bit
been surprised, very happy. It's just a great, absolutely great honor. 하지만 레오 14세는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올 1월엔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힘에 기반한 외교를 비판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최근 이란 전쟁 국면에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And I will continue to speak out loudly against war, looking to promote peace, promoting dialogue and multilateral relationships among the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룬 사목헌장에는 가난하거나 고통받는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가 그리스도 신자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게 교회의 책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임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6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국경장벽 설치와 관련해 벽만 세우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라크 전쟁 직전 부시 행정부에 특사를 보내는 등 전쟁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서기까지 한 전례가 있습니다. Ciascuno si senta e si faccia corresponsabile della costruzione della pace. 정치 권력과 교황청의 긴장은 시대를 막론하고 되풀이되온 셈입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트럼프와 교황의 갈등과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면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티칸이 현실 정치에 둔감하다, 미국의 평화 구상을 그때도 지금도 방해한다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해야 될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는 지금 이상한 모습이 국익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접근이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며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사실상 종전 시한인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행을 조율 중입니다. 다가오는 미중 단판을 의식한 듯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다음 달 트럼프와 푸틴 두 대통령이 동시에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5월 중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중 담판 전후 중러 정상이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서 밀착을 과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베트남의 시진핑으로 통하는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도 열렸습니다. 미국의 우방들마저 트럼프의 등을 돌리는 사이 보란듯 안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달 방중 단판을 의식한 듯 미중 양국의 신경전도 불이 붙고 있죠. 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이란 전쟁 기간에 석유를 오히려 더 비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글로벌 석유 대란이 벌어졌는데 중국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베선트는 미국의 역봉쇄로 중국이 더는 이란산 석유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무기 제공설에 이어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구가 잇따르자 중국도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외교부 브리핑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를 두고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또 이란 무기 제공 보도는 완전한 날조라며 이를 핑계로 50% 관세를 매긴다면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아스콘 생산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료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장 가동도 모두 중단됐고 일부에선 도로 포장이나 보수 공사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아스콘 생산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유 공급 차질에 아스콘 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제가 있는 곳은 도로에 깔리는 아스콘 혼합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공장 기계 설비가 멈춰 있는 모습인데요. 평년 같으면 가장 활발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지만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생산도 중단된 겁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등의 여파로 도로 곳곳이 갈라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아스콘 업계에선 겨울이 끝나고 장마가 오기 전인 지금이 도로 보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스콘의 원료가 되는 아스팔트유가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스팔트유의 가격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업계의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아스콘 업계에선 아스팔트유의 재고량을 평소 같으면 80에서 90%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공급 차질에 재고량이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생산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도로 보수나 포장 작업이 중단된 곳이 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인근 지역에 도로 포장 공사가 예정된 곳을 가봤는데요. 아스콘 수급 차질에 공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곳의 경우에는 포장에 쓰일 아스콘 물량은 확보해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스콘 업계에선 지자체와 협의해 긴급한 곳에 대한 보수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파임 등 파손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곳을 위주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파가 계속될 경우 아스콘 수급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도로 포장과 보수 작업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스콘 생산업체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던 2주 휴전 기간이 이제 절반 정도 남은 가운데 2차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상팀 이번 주 후반쯤 다시 파키스탄으로 복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황태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주간의 휴전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21일까지면 절반이 지났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난 것 같다. 이틀 안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이틀 이내로 뭐 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2차 회담이 열리고 전체적인 합의에 이제 두 국가가 합의를 하면 아마 제 생각에 전쟁이 끝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1차 회담이 결렬되고 사실상 뭐 다음 후속 일정 같은 걸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뭔가 이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됐다 안 됐다 그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국 간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과정이다라고 보통 정치학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정한 의도 같은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2차 회담이 준비가 됐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추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쯤 뭔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 하루 이틀 더 미뤄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란과 이제 미국 말고 그 이제 둘러싼 파키스탄이나 사우디나 아부다비나 이런 인근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인풋을 계속 넣으면서 이제 바게닝 협상의 이제 의제라든지 전체적인 조율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네. 아마 그게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제 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 아니면 늦어도 제 생각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엔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파키스탄 총리가 18일까지 사우디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에서 2차 협상이 열리는 것 그래도 이제 21일 전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20일 전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또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스몰 딜, 작은 합의가 아니라 그랜드 바겐이다.
포괄적 합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괄적 합의는 어떤 뜻일까요? 예, 그게 좀 사실 애매한 얘기인데요. 워낙 이제 이란이 한 15개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 10개를 주장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허수가 포함된 그런 의제가 지금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뭐 제 생각에 뭐 단순하게 휴전을 2주에서 뭐 45일 뭐 이렇게 연장한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핵미사일을 먼저 타결하고 그다음에 영내에 이제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그런 이제 영내 군사 활동 같은 거 이제 억제하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의 해상 통제 같은 것도 해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을 정상 국가화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좋은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런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로 그랜드 바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이란의 강경파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제 뭐 합의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큰 이제 질문지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도 어떤 그 협의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들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역봉쇄를 미국이 한 이후에 이란이 이제 가질 그런 경제적인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나가고 오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란의 이제 배들이 그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서 군사적으로 파괴되고 인명 피해가 나고 이걸 넘어서 가지고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파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란이 훨씬 급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주체가 예. 이제 대통령도 있고 이슬람의 혁명 수비대가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게 온건파 강경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경파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느냐가 사실 여기 이제 합의에 얼마나 진심되게 나올 것인가의 이제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미국 입장을 보면 이란항을 오가는 6척에서 8척은 우리가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란과 상관없는 선박 20척 정도는 이제 통항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을 일시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그럼 이란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란과 이제 미국의 이렇게 1대1 그 합의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전쟁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끔 잊을 때가 있는데 네. 이 전쟁은 사실 이란이 패한 전쟁입니다.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은 패퇴한 전쟁이거든요. 그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아무리 이란이 호르무즈를 해협을 봉쇄한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 시간의 문제로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란이 결국은 이제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군사적으로 일단은 이란이 패한 전쟁인데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 자체는 멈춰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좀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그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를 만난 자리에서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 좀 미국을 직격한 걸까요? 예, 직격한 것은 맞는데 사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 자체는 항상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한 적은 없어요. 항상 네. 이제 일관되게 사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룰즈 베이스드 오더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사실 중국이 생각보다 가장 많이 지금 지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그게 사실 1991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발표하면서 했던 그런 얘기거든요. 그 정글로 이제 회귀하지 않고 이래 온 세계가 어떻게 보면 국제 규범이나 질서에 의해 가지고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처럼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정글로 이제 회귀하지 않는 국제 질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러니까 국제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전쟁을 가만히 보면 그 어디에도 사실 유엔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구테스 사무총장도 사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제 기구라든지 국제 규범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세계 질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바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좀 미국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또 네타냐후 총리일 텐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이런 좀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나에게 매일같이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차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비행기 안에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타냐후 총리가 실언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제 생각에 미국 입장에서는 벤스 부통령이라면 제가 충분히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할 유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나름의 동맹이고 같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지금 독자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몰아치고 있죠. 이게 뭐 이스라엘의 국익에 관한 건지 아니면 네타냐후 본인의 사익에 관한 건지는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독자 행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동맹의 연루의 문제라고 보통 국제정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벤스가 전화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 더 이상의 독자적인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을 것 같고 네. 제 생각엔 네타냐후 총리가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밀어내기 위해서 레바논에 공격을 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헤즈볼라가 아닌 레바논의 이제 당국과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미국의 중재로 33년 만에 고위급 회담이 있지만 향후에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협상의 전략의 관점에서 좀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란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뭔가 종전의 의제로 지금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이제 그거 아니고 일단 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이제 완전히 별개의 회담으로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이제 회담을 시킨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의제에서 빼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미국이 중재를 이제 그러니까 유도해가지고 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전쟁의 빌런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리스크도 큰 상황이에요. 네, 얼마 전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면서 신성 모독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교황과도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친 트럼프 성향이었던 이탈리아 총리조차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잃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유럽에 있는 전통적인 우방으로부터도 멀어졌고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우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제 예. 그런 친 트럼프 이제 지도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친구도 우방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에 사실 더 피해는 이제까지 미국이 전후 질서를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만들어왔던 소프트 파워 그 자체도 지금 다 트럼프가 없애버렸으니까요. 미국으로서는 사실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이렇게 지금 뭐 우방국들도 잃고 있고 국내 지지도 좀 계속해서 잃고 있는 트럼프의 형태를 보면은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미국 국내 이제 공화당 당원들이나 공화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뭐 30%대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낮고 이미 원래 이제 중간 선거라는 것은 그 집권당에게는 사실 무덤이라고 보통 얘기할 정도로 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더해서 이란 전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화당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하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전쟁 국면에서 벤스 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벤스 부통령이 교황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사실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일단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그럼 전쟁에 대해서 그런 한 발언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가 이제 격하게 반응을 했고 거기에 네. 이제 벤스 부통령이 가세한 상황인데 어쨌든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와 한 배를 탔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전쟁이란 것이 왜 필요한 거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유럽대로 또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스타머 총리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국제 화상 회의를 이제
이제 17일 날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우리끼리 방안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전쟁 중에도 안 도와주고 사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잘 안 도와줬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 이후에 트럼프가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해상 이 평화를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한번 질서를 재건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사무총리가 같이 모이자고 한 건데 네. 제 생각엔 뭐 그렇게까지 효과적일까 좀 잘 의문입니다. 이게 뭐 화상으로 모이고 뭐 중국도 빠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뭔가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 내 여론을 다시 좀 살펴보면 뉴욕타임즈가 오늘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미친 척하는 사람일까? 그저 미친 사람일까? 이런 비판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와 관련된 연관된 해석이겠죠. 네. 항상 저도 그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제까지 미친 척을 해서 사실 중국으로부터도 1기 트럼프 시기에 많은 양보를 받아냈고 이번에도 이제 여러 이제 전쟁에서 사실 군사적으로는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브링크맨십 스트래티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외교나 전쟁에서는 그렇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신성 모독 논란이 조금 영향을 크게 줬다고 예, 보세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특파원 연결해서도 이제 중국 상황을 좀 봤었는데 지금 방중 앞두고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에 가서 어떤 뭐 결과를 얻어오는 것도 국내 정치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무엇을 조금 노리고 있을까요? 방중 혹시 밀릴 수도 있을까요? 방중이 밀릴 가능성은 제 생각에 이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제 만약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함께 전후 질서를 갖다가 함께 잘 마무리한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식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잃어왔던 그런 어떤 지지를 좀 한 방에 회복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헌태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5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 8일째 묘연합니다. 마취 총까지 피해 2m 옹벽을 넘나드는 신출 규모란 행보에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실시간 위치를 기록하는 이른바 늑구 맵까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늑구를 생포하기 위한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대전 5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이 8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지난 밤 사이 늑구 발견 신고가 2건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또 소방으로 3건이 접수됐는데 전부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늑구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어제 새벽 6시 반쯤입니다. 대전 무수동 일대 야산에서 늑구를 포위하고 생포 작전을 벌였는데요. 당시 수색당국은 늑구와 6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며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근접거리에서 마취총 한 발을 발사하기도 했지만 늑구의 움직임이 워낙 빨라 빗나갔습니다. 늑구는 포위망을 피해 개울가로 뛰어들었고 2m 높이의 옹벽을 뛰어넘은 뒤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수색당국은 밤사이 열화상 드론 등을 동원했지만 늑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마지막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늑구 수색 현황을 정리한 홈페이지도 등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늑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시민이 자체적으로 수색 현황을 정리한 홈페이지도 개설됐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 늑구의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공익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독립 프로젝트로 대전 5월드나 경찰, 소방 차원의 공식 서비스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해당 홈페이지가 널리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관심과는 달리 탈출 당일 대전 산성초 인근에서 늑구를 봤다는 제보는 AI로 제작된 사진을 바탕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소방과 경찰은 해당 사진을 토대로 어린이들의 피해를 우려해 대규모 인력을 산성초 인근에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누군가 재미로 만든 AI 사진 하나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수색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허위 신고자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늑구 소식이 화제성이 있다 보니 늑구의 이름을 딴 가상화폐, 이른바 늑구 코인도 등장했는데요. 조금 전 오승훈 기자가 전해드린 늑구 지도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잠깐씩 모습을 드러내다가 잽싸게 사라지는 늑구. 온 국민의 이목이 늑구의 행방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늑구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정리한 이른바 늑구야 어디 가니 홈페이지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귀여운 도트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자세합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늑구 발견 지점들을 모아서 늑구의 예상 이동 경로를 표시한 건데요. 늑구를 찾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늑구 사진이 AI로 조작된 건 아닌지 판별해 주기도 합니다. 늑구는 해외 SNS 계정에서도 밈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늑구의 이름을 딴 코인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늑구 코인 홍보 사이트에서는 늑구가 자유를 위해 동물원을 탈출한 독립의 상징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쯤 처음 등장한 늑구 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도지코인 같은 일종의 밈 코인입니다. 늑구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런 밈 코인은 변동성이 무척 큰 만큼 투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숨진 3살 아이는 병원 도착 당시 뇌출혈과 멍자국에 더해 췌장과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번 기간 중 연명치료 중단을 시도하다 친권 행사를 정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숨진 피해 아동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상태가 심각했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병원 혈액 검사에서 피해 아동의 췌장 수치와 간 수치 모두 정상 범위의 10배 이상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병원 도착 당시 머리 왼쪽엔 광범위한 뇌출혈 증상이 있었고 귀와 발목, 무릎과 턱 등 여러 부위에 멍자국이 확인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상이 없더라도 폭행 등 외부 충격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특히 멍자국이 동반된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췌장과 간 수치는 강력한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쯤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기가 부딪혀서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밤 9시 반쯤 학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부모가 아이 입원 중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의정부 지방법원은 어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인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그제 법원의 20대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처벌법상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같은 날 친부모가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해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친권 행사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어젯밤 11시 반쯤 병원에서 치료 중에 숨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6년 전 3살 딸을 살해한 친모가 시신 은닉을 공모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어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과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기존 4개 혐의에 시체 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남자친구인 B씨와 아이를 매장하기로 하고 경기도 안산의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40차례 가까운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동료 환경미화원 3명에게 서로 발로 밟게 하고 쓰레기 차량을 따라 뛰게 한 이른바 계엄령 놀이. 양양군 운전직 7급 공무원 A씨는 주식 하락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5달간 이 같은 가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 확인된 범행 횟수는 140차례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은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면서 제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가서 마음이 좀 슬프네요. 가해자가 보복을 할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돼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이달 중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고 수위인 파면이 내려지면 공무원 신분을 잃고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징계는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허위 영상물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고 유사 범행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홀덤 펌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직원 등 7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동구에서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랜섬웨어 공격을 한 뒤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조직의 총책 30대 카자흐스탄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국내 업체 서버 6곳을 침입해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조직은 국내 업체들이 서버의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점을 노려 시스템 권한을 빼앗아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탑재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의 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스팟은 칠판에 적힌 목록을 스스로 인지해 현관 앞 신발장을 정리하고 떨어진 물건들을 쓰레기통과 세탁 바구니에 각각 집어넣는 등 이전보다 진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스팟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직접 야외 산책을 시키는 명령을 수행하면서 강아지와 공 던지기를 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제 낮에 느껴지는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양이 28.5도, 대구 27.3도, 서울은 26.4도까지 올랐는데요. 때이른 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6도, 대전 25도, 광주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고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메마르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된 만큼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서쪽 지역은 공기도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는 봄비치고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반짝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